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북 정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확산과 관련한 활동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해친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억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억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That approach will begin with a thorough policy review of the state of play in North Korea in close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on ongoing pressure options and the potential for any future diplomacy. 이런 가운데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당국자들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포함해 동맹 강화 방안 등 외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유럽의 동맹국들과 중국, 이란,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들에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과 중국 등 영내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직 미국 정보당국자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육자회담 등 다자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한국 등 동맹과는 긴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건데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직 당국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육자회담 같은 다자화가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Keeping China as a stakeholder, coordinating closely with Seoul and Tokyo, leveraging Moscow, which can be very useful at six-party talks at times. This a re-multilateralization, if we could use that term, would allow us to really have greater trust and coordination on North Korea going forward.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한국, 일본 담당 보좌관과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를 지내고 미국 국가정보국 DNI와 중앙정보국 CIA에 근무하는 등 미국 정부에서 40년 가까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사일러 담당관은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해 부시 행정부 때 추진됐던 육자회담, 즉 다자적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 approach that was continued by the fact that we still had a special envoy for six-party talks, through the Obama years, even when six-party talks hadn't happened, because the commitment to the multilateral approach to this issue. 현재 사일러 담당관이 재직 중인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기구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 평가해 백악관과 내각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육자회담을 진행하며 북한의 비핵화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육자회담 합의를 파기한 뒤 현재까지 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이끌었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사일러 담당관의 육자회담 관련 언급에 대해 다자화는 동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민간 연구단체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조셉윤 전 국무부 육자회담 수석 대표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육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They've always wanted the optic of going mano a mano with the U.S., and they like that. They see, we're going against the U.S. It's not about South Korea, China, and so on. It's about us and U.S.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내 중요한 이슈들, 이를테면 남북과 비핵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였는데 진전을 이룬 사안도 결국 지속되지 않아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해지기 전까진 남북관계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사일러 담당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새해 들어 잇따라 개최한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정치 행사들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단절된 행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등이 명시한 주민들의 참정권 등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찰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개인의 참정권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뿐 아니라 정책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찰레트 대표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 영국 맨체스터 지역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탈북민 출신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VOA에 그의 발언이 북한 당대회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노동당 대회는 주민과 단절된 정권만의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더 압박하는, 그러니까 지금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주민들한테 내려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사회주의라는 것 말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 또 그리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그러한 자본주의식 그러한 모든 습관을 없애라는 것이니까, 여기 인권에 대해서는 더 말하게 되면 한 단계 더 압박을 가하는 정책이 발생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북한의 당대회는 북한 내 모든 인권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와 사상에 대한 표현의 자유, 국민 대표를 선출할 권리,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전무한 현실을 언급하며 다른 공산국가들처럼 정치 행사가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here's a deep rift between the people and the leadership. They have no freedom of expression. Well, there is no popular participation in any Congress in North Korea. I know how it works. I lived under a communist regime in Romania. 전문가들은 또 이번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고질적인 성차별 관행도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고위직 인선을 보면 대부분 남성이 차지해 국가 운영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채 북한은 17세기에서 18세기 정치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과거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29명으로 2019년 1047명에 비해 5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한국통일부가 최근 밝혔습니다. 한국 입국 탈북민이 1000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2001년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와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이 탈북민 입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고, 지원단체들은 지난해 탈북 중개인들이 중국에서 대거 체포돼 탈출 통로와 기회가 줄고 비용은 올해 들어 3-4배 이상 폭등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또 미국 정부의 탈북민 언급 자체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새 행정부가 탈북민 북송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탈북민들의 미국행 수속 기간을 줄이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 등 경제 악화로 올해 예산의 수입 지출 증가율 계획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22일 발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예결산 회의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와 1.1%로 1%대 예산 규모 증가율은 지난 2002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2012년 각각 8.7%, 10.1%의 예산 수입 지출 증가율을 보였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매년 3에서 4% 수입 증가율과 5에서 6% 지출 증가율을 보여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의 과학기술 투자와 보건 부문, 인민 경제비 비중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재정 규모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